자, 먼저 주식 쇼스트라이크 1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위해선 두 분의 멘토님을 모셔봐야 할 텐데요. 오늘 뉴페이스가 눈에 띕니다. 주병선 그리고 한만식 전문가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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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주병선 전문가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잠시 후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그냥 첫 출연 소감 2부에는 좀 출연을 해 주셨었죠? 방송 처음이죠? 네, 그래요? 네. 서울경제TV는 처음이고요. 네. 저는 이제 좋은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소개하는데 저희 노력을 쏟고자 하고요. 수익률에 따른 순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순위도 조금, 순위를 신경 써 주시면 그게 곧 시청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수년 동안의 주식 투자 경험에 의하면요. 네. 좋은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를 모르나 결국은 오르더라는 경험을 갖고 있죠. 예. 네, 결국은 오를 겁니다. 네. 예, 좋습니다. 외람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 주식 투자 경력이 어느 정도? 한 10여 년 됩니다. 10여 년. 예, 네. 그래도 또 일찍 시작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만식 전문가님은 주식 경력이 어느 정도? 주식의 주자도 모르다가 네. 제가 95년도에 삼성증권으로 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12년이니까 한 18년 돼가죠 이제. 예. 네. 그리고 한만식 전문가님 짝이 또 바뀌었어요. 네, 지금 그러네요. 지난주에 바뀌고 또 바뀌고. 네. 어때요? 매주 뭐 새로운 부분인 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때는 이제 약간 네. 나이 논란도 있었는데 약간 네. 선배님을 모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그렇습니다. 그죠? 네.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어떤 좀 장기가 있으신 분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매주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짜고요.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까지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말 진짜 월요일 멘토님이 고정이 되셨습니다. 먼저 오늘 뉴페이스 주병선 전문가님의 장기부터 들어볼까요? 주도주와 세력주만 공략한다. 21선 매매는 실패가 없다. 주도주 매매 신화, 주병선 소장의 멘토링이 지금 공개됩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호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멘토님과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자, 간단하게 오늘 시장 분석부터 좀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른바 내일장 업앤다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금요일 날 1800을 하루 만에 일단 되찾고 나서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아주 어렵게 일어났습니다. 시원하게 오르지 못한 이유 역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주병선 전문가님 아직은 뭔가 좀 다들 눈치 보기 거래 대금도 아직 말라붙어 있고 그렇지만은 뭔가 곧 새로운 주도주가 부각될 조짐이 내부적으로 있다면서요. 예. 얼음 속에요. 북극이나 남극의 큰 빙산 얼음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거 느낌이 옵니다. 네. 오리가 강에 헤엄을 치고 있는데 뭔가 좀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화학주가 주도주로서 부각할 느낌이 많이 옵니다. 이유는요. 중국의 금리 인하를 하면 항상 화학주가 제일 먼저 치고 올라왔었던 학습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어차피 세계의 공장 역할도 계속 하고 있죠. 네, 소비 역할뿐만 아니라요. 네. 그래서 그 수혜주 역할이 화학주가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또 그동안에 이제 화학이 주가가 못 갔다는 얘기는 실적이 나빴다는 얘기인데 그 바닥이 2분기인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는요. 화학의 실적이 개선될 걸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화두는 전차 군단이 과연 그동안에 못 갔었는데 이제 힘을 쓰고 갈 거냐 문제인데 제가 봐서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그동안에 쭉 얘기하기를
21선 매매법을 강조해 왔는데 전차군단은 21선 밑에서 지금 반등 중이죠. 네. 결국 21선의 저항을 받고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반등 시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프로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프로들이 기관과 외국인이죠. 이 프로들이 그동안에 포트에 꽉 채워놨었던 전차군단을 점차적으로 화학과 기계로 옮기고 있지 않느냐. 빙산의 밑바닥에서 오리발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증거는 그동안에 이제 호랑이들이 없었잖아요, 시장에. 네. 전차군단이 이제 호랑이였었는데 애들이 지난 2달 동안에 못 가니까 여우들이 나타나서 이제 호랑이 행세를 한 거죠. 그 여우가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화장품과 게임이었는데 화장품은 화학 속에 들어있어서 약간 힘을 쓰나 게임은 맛이 갔죠, 완전히. 네, 그래서 NC 이제는 소프트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주도지 교체가 뭔가 좀 느낌이 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설픈 여우도 가고 진짜 호랑이가 올 건데 그 호랑이나마 화학주가 하는 게 이제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의 의견이 그 어느 때보다 궁금합니다. 주병선 전문가님 오늘 첫 출연이시지만 한만식 전문가님 이름하여 전차군단 시대가 도래한다. 쭉 그 의견을 고수하고 계신데 IT 차가 안 간다는데 사실이에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도 원고를 보니까 네. 예,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저도 한번 의견을 드렸는데 저는 약간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일단 시장이 뭐 계속 박스권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저는 이번 주 좀 드리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전차가 주도를 살렸잖아요. 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일봉 차트 좀 보시게 되면 뭐 지속적인 5월 달부터 박스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1800을 일시적으로 깨는 형태가 지난주까지 합치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상단부를 1900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네 번째 이제 바닥 형성을 하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계속 저항이 있는 거죠. 21선 부분 저항도 있고, 61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게 되면 121선 저항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돌파가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번 주 이제 내일하고 모레 버냉키 의장의 연설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주중에 중국이 추가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금요일 날 예상되고 있는 EU 재무장관 회의,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 이번 주 이슈는 나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위쪽으로 차고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는 부분은 지난번에 외국인들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한 부분들이 6월 말에 한번 크게 매도하고 또 옵션 만기와 연동돼서 한 10,000계약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요. 요 매도분이 이번 주에 청산되냐 안 되냐, 한 10,000계약 정도가 이번 주 중에 청산이 되면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일봉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오게 되면 이평선이 수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평선이 수렴이 된다는 얘기는 61선, 21선, 5일선 이평선 수렴이 이번 주 후반 정도 되게 되면 수렴이 되게 되는데 네. 어디로 봐야 되냐면 금년도 초죠. 금년도 초가 보게 되면 작년에 지루하게 박스로 흘러가다가 한번 이평선이 이렇게 한번 수렴된 적이 있습니다. 연초죠, 1월 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달에 한번 1, 2월 급등이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번 주 관심사는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압박을 받고 있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풀리면서 위쪽으로 좀 가느냐라는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저는 일단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물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물이 약간 매도가 진정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지난주 옵션 만기 날 충격이 있었지만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콜 옵션 쪽을 매수하고 풋 쪽을 매도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가장 큰 옵션 쪽에서 지금 상방 쪽으로 포지션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과 모레 사이에 그 해외 쪽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또 선물에서 일정 한 5,000개 정도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이평 수렴과 연동돼서 위쪽으로 한번 박스권 돌파 시도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의견이 좀 다른 부분, 전차군단. 전차군단 쪽의 다른 부분들은 저는 종목별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 지금 뭐 그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하락봉을 다 싸고 올라가고 오늘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
기관들 최근에 매수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추세를 돌린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21선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다 연동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게 오히려 아까 이제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은 이제 요 21선이 저항이 되고 회복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 이게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예, 저는 회복될 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삼성전기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기는 오히려 21선이 먼저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차군단 얘기할 때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뭐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대차, 기아차 흐름 자체 현대모비스 전차군단 쪽이 오히려 시장 주도에 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지켜보자. 오히려 좀 늘리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비중을. 예. 예. 자, 이제 그 자세한 내일장 전략은 저희가 잠시 후에 섹터별로 좀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당장 내일장이 이제 추가로 정말 3일째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요거부터 의견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주병선 전문가님, 내일장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오를 것 같죠? 네. 네.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은 상승일 것이다. 폭도 잠시 후에 체크를 하겠고요. 내일장은 저는 아침엔 좀 하락 출발하겠지만 종가상으로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약 후강. 예. 어쨌든 예. 내일장은 역시 상승. 좋습니다. 주병선 전문가님, 내일장은 큰 폭 상승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미국 쪽 실적하고 지표를 봐야 될 거고 외국인들 수급도 결정이 거기에서 날 것 같은데요. 큰 폭 상승은 어렵죠. 네, 저는 어렵게 보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 상단을 저는 당분간 19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1800, 상단은 1900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1900을 돌파시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지금 개인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이 박스권에 순응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소폭으로 상승하겠으나 대폭 상승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소폭 상승은 왜입니까? 기관이 그래도 꾸준히 조금 더 사줄 것 같은 그런 희망은 있으신가 보죠?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대폭적인 매도를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외국인 매도는 1000억이 넘었었는데요. 네. 종가는 한 500억 수준으로 낮췄죠. 줄였죠. 예. 네. 오전만 하더라도 기관은 한 400억 정도 매도를 가져왔다가 종가는 도리어 500억 정도 매수로 돌았죠. 네. 결국은 외국인도 우리나라 지수의 하락을 원하지 않고 기관은 우리나라의 지수의 상승을 원하기 때문에 그 충돌로 대폭 상승은 어렵겠으나 제한적인? 지수는 하락은 거의 없다. 그런 생각이죠. 예. 한동안 1900도 못 가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특별히 내일장은 아주 제한적인 추가 반등을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한만식 전문가님도 당분간은 좀 큰 그림에서 1900 어렵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내일장 전약 후강까지 자세하게 예상하시는 이유 어디 있나요? 일단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내일하고 모레죠. 버냉키 의장이 상원 하원 네. 의회 연설하는 연설이 거. 있는데 그 부분에서 QE3에 대한 얘기 언급을 좀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그와 연동돼서 미리 이제 내일 시장에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주식, 선물, 옵션 이렇게 세 가지 시장을 보게 되면 옵션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큰데요. 변동성이 가장 큰 옵션 시장에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 오늘 누적적으로 지수 상승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내일부터 선물도 규모는 작지만 지난주 금요일 오늘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매수의 규모가 선물 기준으로 한 3,000개, 4,000개 넘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능성을 좀 높이자라는 얘기입니다. 현물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까 좀 설명드리신 대로 외국인 현물 쪽도 일단 오늘 종가상으로는 매도 규모를 장중에 축소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가장 큰 옵션 쪽에서 계속 상방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 내일 밤, 모레밤 그 버냉키 이슈와 관련돼서 내일 장중, 모레 장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과 선물에서도 수급이 호전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가시고요. 이번 주 주중에 외국인 현선물이 상당히 호전되는 현물 쪽에서 한 3, 4천억, 선물에서 4, 5천 개의 매수세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돌파의 가능성도 박스권 돌파 가능성도 좀 보시면서 랠리를 즐길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쪽에서 수급 변화를 좀 체크해 보시라는 것을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 역시 전차 군단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날로 저는 이제 그 매수는 지난주에 하시는 게 맞은 거죠. 지난주 그렇죠. 금요일이나 오늘 정도 매수한 게 맞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오히려 이게 짧으면 다시 그 재차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1880에서 1900선에서
그때까지 지수가 올라오는데 수급이 안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재차 박스권 흐름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1880, 61선 부근까지 올라오는데 외국인 수급이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전반적으로 다시 비중을 축소했다가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진행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1880대 61선 위로 올라올 때 외국인 수급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돌파 가능성을 열어주시라라는 쪽으로 해서 그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전차 군단이 왜 좋냐라고 하는 부분이 실적에서 증명이 되는 부분이죠. 전차 쪽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 오늘 좋게 나타나는 부분은 2, 4분기나 3, 4분기 실적이 좋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지속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전차군단의 어떤 승승장구를 좀 예상을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수급, 선물, 현물 호정 가능성을 조금 기대를 걸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분석 들어봤고요. 이제는 두 분의 오늘 종목, 관심 종목 얘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인자를 찾아라. 오늘의 두 분 새로운 관심 종목 듣기 이전에 현 포트폴리오 상황부터 짚어보는 것이 순서이겠죠. 오늘 주병선 전문가님은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아직 포트에 채워진 종목이 없으니만큼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의 기존 포트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픈해보죠. 자, 한만식 전문가님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 평화전공, 그리고 초록뱀, 크로바 하이텍 이렇게 네 종목인데요. 자, 이지바이오와 평화전공은요, 현재 화면에는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모두 다 주식 비중 30%로 각각 지난주 10% 정도 추가 매수를 희망하신 바 있는데 모두 다 추가 매수가 된 상황이고요. 화면에 보여지는 매수가가 일단 이제 추가적으로 비중이 확대된 그 평균 매수가인데 사실은 1차 매수가와 뭐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추가 매수 이후에 수익이 좋아진 건 자동차 부품주 평화전광이고요. 이지바이오는 수익 내기가 조금 쉽지 않은 듯합니다. 자,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10일 지난주에 신규 추천을 하셨는데 두 차례 분할 매수 해봤습니다만 조금 역시 편입 시간 대비 아직 수익을 안겨주지 못하고 있고요. 크로바 하이텍은 단기 종목이다. 일주일 내지 10일 공략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전망 크로바 하이텍 아몰레드 관련 IT 쪽이죠. 역시 소폭이지만 플러스 수익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종목은 4개. 선전한 종목도 있고 좀 아쉽게 진행되는 종목도 있었던 것 같네요. 포트가 현금 제로, 종목으로 꽉 차 있었던 포트,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한만식 전문가님 이제 분석을 해주셔야죠. 예, 한 종목 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포트의 주식 비중이 지금 100%로 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식 잔고를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익이 좀 나는 종목하고 수익이 나지 않은 종목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들 분들은 이제 수익 난 건 없애고 손실 난 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이따 뒤에 의견을 드리겠지만 두 종목이 지금 수익권이고 두 종목이 손실권에 있는데요. 네. 손실권에 있는 것은 비중을 축소하고 수익권에 있는 것은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쪽에 지금 의견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하나 차트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지바이오인데요. 지금 한 10% 손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차트 흐름을 잠깐 보고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가 좀 보겠습니다. 일단 21선을 지난주 이탈하고 나서 지금 이틀 동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큰 음봉을 보이고 있는데 밑에 거래량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가격이 많이 빠지지만 거래가 이렇게 크게 발생되지 않게 되면 일정 조정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내할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인내를 하셔도 좋다라는 얘기인데 크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보일 때 거래가 좀 실렸던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시장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약간 가격을 축소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거래가 실리면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 라인을 정한 종목이니까 2,500원. 지금 2,500원을 만일에 종가로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손절 라인을 회복하게 되면 재매수 하나 있더라도 일단 손절 라인 설정하신 거는 준수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도 일단 포트에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중을 일단 줄일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평화전공인데요. 평화전공은 차트 보시게 되면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요? 예.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시장 충격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다들 밑꼬리를 잡고 예. 다 회복이 되는 모습이고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기관에 보면 수급이 굳굳하게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업종 중에 평화전공 또 지난번에 우리 관심 있게 봤던 성화이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평화전공이 오히려 더 나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대로 의견 변화 없이 20% 비중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이 초록뱀인데요. 좀 계속 부진하게 좀 흘러가는 모습. 지난 금요일 날도 장중에 제가 2,1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는데요. 종가상 이탈이 없어서 그대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앞에 설명드렸던 이지바이오와 거의 같은 양상입니다. 거래가 앞에 강하게 실려가지고 올라갈 때 실린 거래량 대비해서 최근에 좀 박스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거래가 이렇게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간적으로 계속 조정을 보이게 되면 또 기간 우리가 투자했을 때 한 종목에 너무 오래 보유하게 되면 기회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는 쪽에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종가상 2,1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량 손절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에서 공략하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바 하이텍 지난주 사실은 신규 추천하시면서 요거 단기용이다. 네. 길면 한 10일짜리. 일주일 왔어요.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크로바 하이텍은 종목의 흐름 자체가 크게 오르고 조정 주고 크게 오르고 조정 주고 이런 양상이 같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 4번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정을 주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줄 때 21선을 깬 적도 있고 깨지 않은 적도 있는데요. 한 번은 깨고 두 번은 깨지 않고 지금도 종가상으로는 깨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을 줄 때 거래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특이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과거와 이 4번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정이 길지 않습니다. 많아야 1, 2주 정도고 짧게는 일주일 내에 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주 후반이나 내주 정도에는 예상했던 흐름으로 한번 반등이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대로 의견대로 좀 가져가시고 1차 목표가 제가 6,200원. 6,200원이죠. 6,200원 돌파가 되는지 돌파가 된다고 하게 되면 2차 한 번 더 파동을 노려가지고 2차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한 일주일 정도만 더 크로바 하이텍까지 상세히 저희가 설명 들어봤습니다. 조금 부진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할 생각도 비춰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그거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기존 포트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은 한 종목 한 종목 아주 자세하게 점검을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도 이제 앞으로 또 잠시 후부터 첫 포트폴리오를 짜시게 될 텐데 아까 21선 매매 실패란 없다 하셨으니까 앞으로 포트에 담길 종목은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간에 21선이 살아있는 종목만 들어가게 된다. 네, 그렇죠. 저는 21선 이하에 있는 종목은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인 전국에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님들은 다 아마추어잖아요. 이 프로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나요?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아마추어들은 21선 이하에 있는 종목은 저는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모든 종목은 일단은 21선 위에 이제 막 스타트하는 종목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일단 잘 가다가 눌림목 조정받고 있는 종목이 그 다음 순입니다. 21선이 살아있는 종목이거나 혹은 뭐 쭉 잘 가다가 혹은 신고가 이후 약간의 눌림목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특별히 그러면 최근에 아까 뷰는 곧 주도주로 등극할 게 화학주니까 화학주가 조금 담길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2개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한 종목은 당연히 화학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짧은 예고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인자를 찾아라 오늘 경기 들어갑니다. 자,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 정말 처음 포트폴리오 짜는 날입니다. 아까 화학주가 들어갈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휴비스입니다. 휴비츠 아니고 휴비스. 휴비스죠. 네. 한 대부... 종목이에요? 아니, 또 GKL이고요. GKL. 그럼 두 종목. 네, 두 종목이죠. 각각 어떤 비중으로 이제 처음 포트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휴비스는 몇 프로, GKL은 몇 프로 정도?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월요일마다 나와서
종목을 소개할 건데요. 그때마다 항상 비중은 10%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그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마추어임이 분명하니까 저는 비중은 한 종목당 10%가 넘으면 안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21선 매매법을 저는 쓰는데요. 저는 항상 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매수하고요. 그 부근에서 매수하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21선이 깨지면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은 당연히 없는 거죠. 언제 21선이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기 때문에 보유 기간은 없고요. 그다음에 매수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만 저는 시초가 매수입니다. 그래서 갭상승해도 그냥. 예, 그렇습니다. 시초가 매수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모든 종목은 급등주, 작전주, 테마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초가에 사도 네, 무난한. 시초가에 사도 네. 시초가가 5% 이상 오르는 종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우리 투자자들이 좋은 종목과 좋은 회사를 좀 구분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좋은 종목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원칙적으로 21선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목표가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유의할 사항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매수하고 15% 수익이 나면 자동적으로 차익 실현합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도 가격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7%가 나면 손절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아까 이제 이 얘기를 여쭤봤었던 거였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어떤 종목은, 모든 종목은 다 10%씩 사고 15% 수익 내면 현금화, 손절은 산 가격에서 7% 떨어지면 손절. 그렇습니다. 예, 사는 건 전부 다 시초가.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 흐름도 당연히 좋을 그런 종목을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휴비스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휴비스입니다. 네, 휴비츠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휴비스입니다. 시청자님이 보시기에 무슨 코스닥 종목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소의 중형주입니다. 거래소 중형주. 당연히 대기업이 투자한 회사죠. 네, SK케미칼하고요. SK케미칼하고 삼양사가 50대 50으로 투자한 회사입니다. 예. 당연히 처음으로 생긴 신설 회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래 SK케미칼과 삼양사가 자기의 사업 구조 속에 가지고 있던 걸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회사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회사를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예. 2월 달에 상장할 때 공모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0원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네. 지난 상반기 동안에 몇 개월 지나가면서 물량 소화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서 이제는 21선 위에 딱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막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SK케미칼과 삼양사의 폴리에스테르 섬유 사업부를 떼어내서 이제 휴비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 회사 연간 매출액이 작년에 1조 4천억까지 갔어요. 그렇습니다. 큽니다. 예. 예. 상장을 좀 오래 했다 뿐이지 회사 자체는 엄청 큰 회사죠. 네. 영업이익률도 5% 정도 가져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은 거의 3천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을 10%를 기준으로 해서요. 목표가와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아마추어들은 비교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작년에 1조 4천억 매출액을 올린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5%라면 그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10%로 생각을 하면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되니까 앞으로도 2배 정도 주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주가라는 게 뭐 계산상 그렇게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신성장 동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 섬유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슈퍼 섬유. 그러니까 현재 포리에스테르는 우리가 나이롱이라고 그래서 옷하고 건축자재하고 자동차용 내장재 이제 주로 만드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네. 슈퍼 섬유는 그런 게 아니고 강도가 센 섬유 또는 엄청난 열에 견디는 섬유 이걸 개발하고 들어가는 있다는 곳이 거죠. 다르겠네요. 야, 다르지요. 예. 그래서
이 슈퍼섬유는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회사가 없고요. 당연히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의 그 수요를 듀퐁에서 80%를 공급하고 있죠.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어찌됐든 휴비스는 저는 날마다 주가가 오르지는 않겠으나 21선을 타고 꾸준히, 공모가를 예. 공모가에 나온 물량을 소화를 해서 이제부터 슬슬 간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중형주 21선 타고 쭉 꾸준하게 가줄 것 같다. 휴비스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일단 섬유 회사입니다만, 이제 슈퍼 섬유라는 아주 강한 신성장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은 차트 볼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2월에 이제 막 네. 신규 상장됐으니까. 그래서 잠깐 보면서 가격과 이제 목표가 15% 정도면, 만 원에 15%면 좀 가격 계산이 금방 되긴 하네요. 아, 이렇게 아시죠? 예. 제가 지금 계산을 하려면 또 시간 낭비고요. 네. 어찌됐든 내일 아침 시초가에 매수하고요. 목표가는 매수한 가격에 플러스 15%고 손절가는 매수한 가격에 마이너스 7%인데 손절한 일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아까 GKL이라고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역시 10%. 많은 분들이 아실 것도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오늘 아까 뭐 여우 얘기도 뭐 이제 화장품 게임 얘기도 하셨지만 오늘 파라다이스 그리고 최근에 호텔 신라 쭉쭉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GKL 괜찮을까 싶은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유는요? 네, 수급상 외국인은 많이 팔고 있죠, 지금. 네. 제가 이제 하나씩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외국인들은 팔고 있으나 기관은 꾸준히 사고 있어요. 네. 이유는 2분기가 GKL, 이 GKL이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네. 이게 카지노 회사입니다. 카지노. 게임이죠, 게임. 제가 봐서는 카지노 게임 회사인데 이게 보통 게임,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임하고는 다르죠. 외국인 전용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요.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더더군다나 하반기 때는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 카지노를 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이 다 아시는 GKL 예. 카지노 이 종목은 이제는 2분기 실적 바닥은 이미 반영됐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확 주갔네요. 실적 반영되는 그런 분위기는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차트 궁금합니다. 요 알게 모르게 파라다이스가 쭉쭉쭉 물량이 빠질 때 기관이 여전히 좀 달라붙어 있는 GKL 차트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요? 네, GK 차트를 볼까요? 네. 네. 우상향으로 돼 있죠? 네. 우상향으로 돼 있고요. 뭐 너무 자세하게 볼 필요 없이 흐름만 보시면 되잖아요. 네, GKL 차트는 일단 우상향으로 돼 있고 21선 위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죠. 네, 좋은 모양이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럼 역시 시초가의 매수. 그죠? 네, 목표가는 15%, 예. 손절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7%. 7%. 손절은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럴 여기까지만 가능성이 알아요. 많습니다. 예. 자,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 글쎄요, 마치 이제 EBS에 나오는 그 아주 조곤조곤 설명 잘해주신 선생님 같기도 하고, 뭔가 아마추어임을 우리가 인정하자. 진정한 고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조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수익률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색깔이 아주 뚜렷하세요. 아, 그런가요? 오늘 옷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 아니,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지금까지 짝과는 사뭇 다르죠. 일단 뭐 하여튼 저희가 우리가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원칙 기준, 네.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또 조언해 드리는 역할도 있는데 저도 그런 원칙 기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우리 주장님도 뭐 좋은 기준 하나 네.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HTS 이렇게 열어보면 이거 또 언제 마이너스 20% 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숫자를 보고 마이너스 7% 되면 빼자 이거죠. 저 굉장히 어떤 손절 가격도 좋은데 요 몇 프로 요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멋진 멘토님을 한 분 또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또 구관이 명관이죠. 한만식 전문가님 오늘 또 새로운 포트 아까 이제 현금 확보하실 얘기도 좀 해주셨지만 새로운 종목 얘기를 먼저 들려주시죠. 네, 일단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대형주 하던 친구가 갑자기 소형주 네. 또 코스닥 종목, 이 작은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 이 대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익률 변동성 이런 부분 좀 있어서 일단 방송에서 그 언급하는 종목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을 말씀드릴 때 큰 그림에 대한 종목들 가끔 언급을 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손실이 난 종목을 축소하고 새로운 종목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 중소형 종목입니다. 화승인더라는 화학업종에 있는 종목 하나하고 한국토지신탁이라는 종목 두 종목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결국 이제 이지바이오하고 초록뱀 쪽에서 손실 난 종목에서 현금을 좀 확보해서 이 두 종목을 새롭게 편입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비중은 잠시 후에 들어보겠지만 역시 현금은 제로. 네, 현금 제로로 해서 100% 비중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할 생각인데요. 네, 그러면 화성인더랑 한국토지신탁은 각각 얼마씩 비중 잡으실 계획이에요? 지금 포트에서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이지바이오하고 초록뱀 손실이 많이 난 종목은 투자 비중이 30% 20%였는데 5%씩만 남기고 축소해서 40% 현금을 만들어서 오늘 소개시키는 두 종목 각각 20%씩 또 새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포트의 비중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바이오하고 이제 초록뱀은 그러면 내일 일단 시초가에서 저희가 포트 제외하는 걸로 할게요. 예, 자 화승인더부터 설명 들어보죠. 일단 회사 소개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승인더는 포장용 필름에 대한 그 생산 중소형 화학업체입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잠깐 보면서 같이 회사에 대한 사업 내용을 잠깐 더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슈가 있는 부분은 지난 5월 달에 액면 분할을 했다는 겁니다.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해서 거래에 좀 유동성을 풍부하게 좀 만들었다는 부분이고 또 특이사항은 액면 분할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급증한 것이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좀 보시고요. 회사 홈페이지를 잠깐 같이 들어가셔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화면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 필름 쪽에 대한 부분, 또 태양광 쪽 사업부, 패키징, 가공 소재 이렇게 네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이게 그림 보시게 되면 필름 쪽은 제품 여러 가지 제품에 들어가고 있는 포장재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오리온 초코파이 제품도 있고 또 삼양라면 뭐 라면 봉지 뭐 이런 쪽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쪽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도 일부 관여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태양광 사업 쪽과 관련돼서는 중국 쪽과 같이 또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차트를 잠깐 넘어가게 되면 일단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기간 보게 되면 이 주식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주식입니다. 크게 변동이 없는 종목인데 특이사항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면 분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액면 분할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거래량이 상당수 터졌다라는 게 뭔가 이제 종목의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봉으로 축소해서 보시게 되면 5월 달에 액면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부분 여기 보시게 되면 액면 분할이 이루어지고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밑에 거래량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액면 분할하게 되면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가 증가하는 게 특징인데요. 최근에 조정을 보고 있지만 거래가 상당히 죽어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일 거고요. 이때 지금 보시면 기관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 매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을 두셔도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사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5월 달부터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으로 외국인들이 쭉 매수가 들어온 거 지금 보이실 거고요. 최근에 7월 달 들어와서는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는데요. 외국인 누가 샀냐라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게 되면 차트와 연동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창구로 제가 포착이 되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한 80만 주 정도 매수가 됐는데요. 날짜별로 어떻게 매수가 되는지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모건 스탠리 창구로 매수된 날짜를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6월 12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말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80만 주가 들어온 게 화면에 보시게 되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가 된 부분인데요. 네. 그러면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라고 보니까 지금 가격하고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80만 주가 들어와 있는데 가격이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조정권에서 같이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의 한 평균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 지금 겁니까? 평균 단가 이하로 내려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이 가격 그래프로 계산해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한 가격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000원 이상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니까 80만 주가 네. 오늘 종가가 1,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해도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요. 비중 20%로 내일 시초가의 10%, 종가의 10% 그렇게 매수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200원 정도. 지난번 고점이 1,230원인데 그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종가상 950원 이탈 없으면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화승인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또 1,000원 단위 얘기를 하게 되네요. 계속해서 한국토지신탁 요 종목도 설명 들어볼까요? 예, 한국토지신탁은 회사 개요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국내 1위의 부동산 신탁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32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18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72% 급증했다라는 게 실적이 호전됐다라는 게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주주 구성이 정책금융공사하고 LH공사라고 있는데요. 서울주택공사. 네. 2대 주주 지분이 매각되는 M&A 이슈가 부각되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 또 하나는 수급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지난달이죠. 6월 달에 외국인 매수가 급증했다라는 게 매수 포인트, 종목 관심, 종목을 선정한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월봉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저 친구가 왜 갑자기 1,000원대 와 종목을 얘기하나 예.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작년에 500원 하던 종목입니다. 어머, 500원 이 하던 종목도. 종목인데 예. 지금 최근에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거의 1,500원까지는 오르진 않았지만 그러면 500원에서 1,000원, 1,500원, 200% 오른 종목을 왜 갖고 나가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월봉 형태로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한번 거래가 터지게 되면 바닥 대비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한두 차례 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2,500원 터치 이후에 길게 조정을 좀 보였었고요. 거래가 거의 없다가 최근에 거래가 터지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관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실적이 급증되는 부분,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또 2대 주주의 M&A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네. 마찬가지로 한 단계 오르고 21선 조정 주고 다시 한 단계 오르고 21선 수렴되고 한 단계 또 오르고 수렴되고 오르고 수렴되고 오르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5월 말에도 한번 오르고요. 지금 수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잘 보시게 되면 61선을 일봉상으로 깬 적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61선 부근까지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은 매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이 외국인들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6월 달에 외국인 매수가 급증됐다라는 부분인데 요때 올라왔을 때가 외국인 매수가 급증된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외국인들이 매수를 어떻게 했는지 아까 같은 모양새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모건스탠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이 220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매수가 되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같은 형식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모건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5월 말 6월 초에 상당히 많이 매수가 된 것을 화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빨간 부분이죠. 예. 이렇게 매수가 돼서 누적적으로 보시게 되면 200만 주 매수가 된 부분이 이 동글뱅이 친 자리가 매수된 자리라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200만 주 매수를 했는데 지금 가격은 오히려 지금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1,300원 부근 정도 조정권에서는 여러분들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측면, 실적이 괜찮고 수급이 괜찮고 또 M&A 이슈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수익률 게임 하기에는 좋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1,325원에 끝났는데요. 마찬가지로 20% 비중으로 시초가의 10%, 네, 종가의 10% 정도 매수하는 걸로 하고요. 네. 목표가는 앞에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파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게 올라온다게 되면 목표는 한 1,600원 정도를 목표가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종가상 1,2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시라. 이탈하게 되면 매도했다가 1,250원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다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토지신탁까지 설명 들어봤는데 제가 끝으로 짧게 한 질문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혹시 두 종목 가운데 어떤 단기용 종목이 있나요? 지난번에는 크로바 하이텍이 단기용이었잖아요. 두 종목 중에 네. 어느 종목이 단기냐라는 부분. 일단 저는 단기로 보게 되면 토지신탁이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이시죠? 예. 예, 완성된 포트폴리오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정말 처음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슈비스라는 종목 SK케미칼과 삼양사 합작 회사가 되겠는데요. 섬유, 슈퍼섬유 모멘텀도 있습니다. 시초 매수, 신규 편입을 10% 정도만 언급을 하셨고요. GKL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초가에 잡는 걸로 역시 비중은 10%, 모든 종목을 10%씩 사겠다라고 계획을 주신 바 있고 목표가는 15% 위쪽, 손절가는 모든 종목 동일하게 7% 아래쪽, 21선이 모두 살아있는 수급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GKL은 수급도 좋다고 하셨어요. 파라다이스와는 달리. 한만식 전문가님은요, 역시 포트가 새롭게 또 꽉 채워집니다. 자, 이지바이오와 초록뱀의 비중이 확 줄었죠. 뭐 30%, 20% 이렇게 이상 됐었는데요. 5%씩으로 다운됐고요. 그 남은 거기서 뺀 현금을 오늘 새롭게 화승인더와 한국토지신탁 각각 20% 사는데 쓰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격과 지금 비중이 좀 나가고 있는데요. 이지바이오는 비중 축소, 초록뱀 역시 비중 축소, 평화전공은 좀 끌고 가는 2만 원 이상 바라보고 있고요.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지켜보겠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약간 한 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크로바 하이텍 설명이었고요. 새롭게 오늘 신규 종목 두 종목 보겠습니다. 화승인더는 포장형 필름 생산하는 쪽, 한국토지신탁은 국내 1위 부동산 신탁회사, 모두 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6월 달부터 급격히 좋아진 종목. 지금 사면 외국인 평당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종가 각각 분할 매수로 10%씩 잡는 거로 하겠습니다. 비중은 두 종목 모두 다 20%이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월요일입니다. 약속대로 오늘 시청자 퀴즈 이벤트 당첨자 명단을 발표해 드리는 날이네요. 지난주 어려운 문제 풀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최고에는 없었군요. 미녀 MC가 누구였느냐. 주식쇼 스트라이크 MC를 맞추는 분이었는데 문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명단 보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퀴즈 이벤트 진행했었는데 1등은 배문심 시청자님 축하드리겠고요. 2등 세 분은요. 자, 임병구 그리고 HSW 한수위라는 분은 아니겠죠? 그리고 반진희 시청자님 이렇게 또 세 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3등의 명단도 이렇게 10분 차례로 나가고 있는데 이하 3등 10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첨되시면요. 저희가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이제 논란이 없는 질문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3회차 퀴즈 이벤트 오늘 처음 함께 해주고 계신 주병선 전문가님께서 출제해 주신 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출연 중인 애널리스트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는 질문이죠. 네. 처음 첫째 1번은 고종현, 두 번째 2번 주식천왕, 3번 김수용, 4번 동방박사입니다. 예, 애널리스트인데 이제 천왕문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예, 헷갈리시는가요? 자, 한만식 전문가님 답을 아는데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죠?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리치맵을 검색하시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퀴즈 정답을 선택한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을 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김에요. 무료 방송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는 그렇죠. 제 왼편에 오늘 첫 출연해 주셨던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이 무료 방송을 진행하시는데요. 내용은 투자 전략과 유망 종목입니다. 제일 중요한 전략과 종목에 관한 이야기 오늘 밤 9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밤 9시에 또 방송까지 예정하고 계신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 그리고 한만식 전문가님과 함께 일부 진행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면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김동조 소장님의 주식 홀로서기 관련된 강의가 이어집니다.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무료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상담 2부에서 이어지고요. 김수영 씨 반가운 얼굴도 2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